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8일 스마트 플래시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푸틴이라면 한다. 체첸 종군 언론인 소형 핵폭탄 위협 시나리오입니다. 푸틴이 북방 영토를 빌미로 핵을 이용해 홋카이도를 노린다는 칼럼인데요. 일본 누리꾼들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군요. 정치 선동에 이용하는 모습과 간간히 반박하는 댓글이 달리며 아주 시끄럽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외부에서 방해를 시도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역사상 유례없는 큰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도 불사할 것으로 보이는 푸틴 대통령의 이 발언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핵이 전쟁에 사용된 적은 없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마침내 그 비장의 카드가 사용되어 버리는 것일까? 체첸 분쟁 종군 경험이 있는 언론인 츠네오카 고스케 씨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러시아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단언한다. 하긴 ICBM 등 대형 핵무기는 푸틴 자신이 사용한다면 승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듯이 서로 쐈을 경우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무기죠. 하지만 소형 핵무기라면 실전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푸틴이 쓸 가능성이 있다는 소형 핵무기란 어떤 것일까? 1999년 체첸 분쟁 때 러시아가 테러 조직의 거점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형 핵무기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소형 핵무기가 사용된 적은 아직 없지만 이미 러시아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츠네오카 씨는 이 위협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러시아가 북방 영토 독립을 감행해 북방 영토 인민공화국을 만들고 치안 유지를 위해 본국에서 군대를 파견한다는 식의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북방 영토에서 러시아와 전투가 시작될 경우 표적이 되는 곳은 물론 홋카이도다. 2016년 메드베데프 전 총리는 북방 영토 기지를 확대하고 S-300V라는 거대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최신형 전차도 배치되었습니다. 더욱이 일본에 대한 위협은 북방 영토만이 아닙니다. 캄차카 반도에는 핵무기를 실은 원자력 잠수함 기지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침공을 가하지는 않겠지만 거점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이번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핵 위협이 가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강경한 협상에 나서는 날은 언젠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츠네오카 씨의 경고다. 그 나라는 역사를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나라이며 북방 영토를 핑계로 거리를 두어온 일본 정부의 입장은 옳다. 자원을 핑계로 너무 깊이 들어간 유럽, 특히 독일은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중국만 경계하고 있을 뿐 진짜 적은 역사를 통해 러시아였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한다. 방위 비중을 둬야 할 곳은 제2차 대전 때부터 표적인 홋카이도. 중국도 그렇지만 대륙의 대국은 장기적 관점으로 사물을 생각한다. 중국은 홍콩, 대만, 타이완, 미국을 군사적으로 제치는 일도 수십 년 단위로 세운 계획에 따라 할 것이고 러시아도 그럴 것이다. 이번 일도 찰나적이 아니라 첫 단계인 크림 점령에 인 두 번째 단계로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일 것이다. 옛 소련권 탈환이 완료되면 옛날처럼 동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과거 일본은 위기감으로 맞서 격퇴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자위력도 제대로 없는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까? 러시아가 나토 국가들의 핵 공격을 하면 보복 공격이 개시될 텐데 나토가 아닌 나라에 제한적인 전술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서로 핵미사일을 쏠까? 예를 들어 섬나라 일본에 전술핵 무기를 사용해도 미국이 당장 보복성 핵 공격을 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물론 일본 내 미국 기지에 직격탄을 날리면 다를 수 있지만 주둔지의 한정적인 공격만으로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며
러시아를 끝장내겠다 정도의 보복 공격은 안 하겠지. 더욱이 홋카이도는 섬이지 본토가 아니다. 자위대 주둔지에 전술 핵을 떨어뜨린다 해도 미국, 나토가 반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볼 때 핵보유국이 침공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제압할 수 있다면 지금 실성한 푸틴의 상태로 볼 때 일본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홋카이도를 공격해 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손을 잡고 두 방향에서 공격해 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일본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더 확실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결국은 아무리 전쟁 없는 세계 평화를 목표로 해도 독재적인 호전 국가가 존재하는 한 평화는 불가능하다. 그런 국가가 핵이라는 최대의 흉기를 가지고 있고 평화를 원하는 나라가 핵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상황에 따라 평화롭지 않은 방향으로 기울기 쉬운 일이다. 실제로 호전적인 국가들이 활개를 치는 것은 힘의 차이 때문이다. 전 세계가 완전히 핵을 폐기할 것인가? 일본도 평화 유지를 위해 핵 억지력을 가질 것인가?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 미일 동맹, 미일 안보라 해봤자 결국 남남이다. 유사시에 당연히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호전성에 맞먹는 강력한 억지력을 갖지 않는 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전 세계의 핵 폐기가 불가능하다면 일본은 절대로 핵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나 호전적인 국가로부터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각국의 군비 확장이 진행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나토 및 유엔은 별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일본은 미국과의 안전보장 조약으로 잘 방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핵 위협을 과시하고 재래식 무기로 침공당하면 지금의 일본에서는 지금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인들은 설마 하는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맞닥뜨릴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적어도 일본은 우크라이나보다 군사력은 있고 주일 미군이 있다. 설령 공격받아도 그렇게 간단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주일 미군은 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있다. 최악의 경우 핵 공유도 가능할 것 아닌가. 어차피 헌법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과제다. 참의원 선거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미 북방 영토는 러시아 걸로 취급되므로 독립시킬 의미가 없다. 어떻든 협상으로 쿠릴 열도가 반환될 거라고 생각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속고 있음을 빨리 눈치채고 궤도 수정을 하기 바란다. 우크라이나 침략 제재로 대러 경제 협력도 동결하고 백지화하며 러시아의 쇠퇴와 연방 해체 때를 기다려야 한다. 러시아는 일본이 영토 협상을 거부했다며 일본이 나쁘다, 러시아는 피해자라 억지를 부리겠지만 유엔 헌장을 어기는 푸틴 정부와는 협상으로 영토 반환을 기대할 수 없다고 계속 반박하고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러시아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내가 만약 푸틴이라면 홋카이도를 취할 작전은 이렇다. 중국과 군사협정을 맺는다. 중국이 대만의 군사행동을 일으킨다. 미군은 국내 여론 때문에 나서지 않는다. 일본이 대만을 지원한다. 러시아는 중국을 지원한다. 러시아는 홋카이도 비무장을 요구한다. 일본이 거부한다. 러시아는 홋카이도를 무력 제압한다. 돌쇠 한마디. 유사시를 대비하자는 겉모습으로 국내 정치 목적 냄새가 나는군요. 그저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려는 끊임없는 야욕을 우리는 경계해야겠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